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데리TV의 쫀데리입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슈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52개의 이란의 뭐 초소라고 할까요? 52곳에 미국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기사가 또 뜨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말이라서 당장 시장에 악영향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지만 월요일 시장은 아마 좀 빠지고 시작은 할 것 같아요. 전략 후강이길 바라봅니다. 우선은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은 생각보다 1% 이상도 안 빠졌어요. 뭐 0.7%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시장에서 아주 많이 빠지는 부분에 대한 저의 우려는 좀 뭐 기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빠질지, 미국의 이란 관련한 이슈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우선 우리 시장 당장 오전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후에 시작하는 중국 시장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주 뭐 긴급한 전쟁 태세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시장에서도 잠깐 빠질 수는 있겠지만 혹여라도 웨인의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장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제가 뭐 어제 영상에서 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갑자기 뭐 사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래서 파루나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테마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정치 테마가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다만 반면에 제약 바이오라든지 혹은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잘 갔던 종목들은 도정받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정도만 시황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준비 저희는 해야 되겠죠. 뭐 저도 지금 나름대로는 계속 어떤 테마들이 갈지 유심히 보면서, 뭐 다음에 장이 안 좋으면 다음 주에 그러면 그냥 현금 보유하면 될 거고요. 장이 좋고 혹시라도 뭐 만기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몇몇 종목들이 튄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또 수익 보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는 여러 테마들에 대한 해당 종목들을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강했죠. 이제 안철수 전 당대표죠.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뭐 후보라고 할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정계 복귀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관련주, 현재 관련주, 셌던 종목, 안 셌던 종목들 다 묶어가지고 한 9개 종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동양 PNF입니다. 동양 PNF. 동양 PNF는 요 종목 자체는 이제 전 대표이사로 알려져 있었던 이계한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떴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분체 이송 시스템 설계하고 제작, 뭐 설치, 시운전 뭐 이런 사업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은 그냥 간략히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철수 테마로 엮여서 갔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상당히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동양 PNF는 오르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쭉 올라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 주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테마주 치고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어떤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려면 보통은 뭐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매수세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외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산 것 같아요. 외인들이 좀 많이 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투가 좀 샀습니다. 그래서 동양 PNF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테마로 이렇게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거에 반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보면 우선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최근 2018년에는 증가를 좀 했네요. 아마 19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곧 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발표가 될 거고요. 보면 매출액도 매년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2018년, 2019년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2018년까지 했던 부분들은 2019년에 이미 그 166억 정도로 상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안정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회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실적에 대한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테마라고 하기에는 아주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역시 테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테마로 묶여도 이 정도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아주 큰 급락이 나온다거나 막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좀 덜할 수 있을 거란 말씀 미리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아남전자는 역시 뭐 최근 며칠 동안 좀 올라줬네요. 보시면 그죠?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1996년이죠. 그때 그 서운 아남정보기술의 관련사라는 점, 안철수 관련 테마주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1996년에 세웠어요. 아남전자 정보기술의 아남전자 정보기술 세웠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오디오 생산 업체고 뭐 아남전자는 공시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안철수 그 후보하고 관련 없다는 공시 띄운 적도 있고 뭐 이런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조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 4% 정도 올랐네요. 그죠? 이 종목도 어쨌든 관련 종목이다. 근데 테마가 어쨌든 붙어도 우선적으로는 이 정도를 지금 쳐주고 전고점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지만 이 정도를 지금 요 고점 있잖아요. 요 고점을 어쨌든 거의 찍고 빠져줬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에는 이 브리저벨 상단 쪽에서 계속 움직이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음봉이 뜨고 그래도 상단 찍고 다시 반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종목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요. 아주 밑바닥까지 지금 쳤다가 지금 돌아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빠질 것도 없고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링네트입니다. 링네트도 안철수 관련 주고요. 이것도 보면 이주석 대표라는 분이 링네트에 안철수 대표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고 안철수 전 의원의 부인인 김미경 씨가 링네트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테마를 타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강하게 상승했다 빠졌고 지금 조정입니다. 조정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강하게 했다라는 건 좀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렸다가 아시겠지만 밀린 이력이 좀 있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죠?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도 좀 안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목별로 이슈가 돼서 이 안철수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반등 시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저점에서 잡는 부분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빠져버리면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수급이 어느 종목에 들어오는지 진짜 대장이 어딘지 골라서 그 대장에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링네트는 우선 기본 계속 보면 쳤다 빠지고 계속 조정주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오픈베이스 볼게요. 오픈베이스는 엮여 있는 게 안철수 씨하고 서울대 동문인 정진섭 씨가 최대 주주로 있다. 그래서 안랩의 V3 엔진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요 차트는 지금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있다라고 하면 조금 눌렸다가 한번 빵 튀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이렇게 갑자기 빵. 아이고 문봉이 길어져. 요 부분들만 뚫는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강하게 전고점까지도 한번 띄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잡는 걸 어디서 잡아야 되냐 이런 거를 보면 뭐 이 정도 라인에서 잡는 게 좋겠죠. 아주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날라가면 어쩔 수 없고 그 전에 잡는다라고 하면 한 3,000원 정도 라인에서 잡아서 조금 대기 타고 있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주 크게 뭐 안철수 종목으로 이틀 정도 이렇게 갭 두고 밀렸지만 좀 더 밀린 상태에서 잡는 게 낫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픈베이스는. 그리고 KD캠이라는 종목도 안철수 관련주예요. KD캠 워낙 뭐 관련주가 많아서 KD캠이라는 종목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제가 KD캠이 아니라 KC피드인데 잘못 정리했네요. KC피드 죄송합니다. KC피드 종목을 다시 볼게요. 예, KC피드란 종목입니다. KC피드란 종목은 이 KC피드 창업주의 사위가 KT 황창규 회장님이신가봐요. 그분이 안철수 씨하고 고교 및 대학 동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떴는데 뭐 이렇게 갭 두고 시작한 거 보니까 맞죠? 관련주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뭐 거의 바닥권이고 그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이 테마를 붙여가지고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어 줄지는 미지수지만 그렇게 만들어도 이 정도 라인에서 붙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게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밀렸던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또 밀렸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주씩 한 주씩 뭐 아주 우량주니까 모아가자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점에서 잡고 기다리면 안철수 관련된 이슈가 뜨면 이 설명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분명 치고 올라갈 거랍니다. 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써니전자가 될 수도 있고 안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한번 잡아두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라인 2,900원, 2,300원 요 정도 라인에서 잡아서 잡아놓고 이제 튕길 때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부분이 이미 아주 고점에서 더 가는 종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참 빠진 상태에서 튀는 종목에 들어가서 걔가 조금 빠졌을 때 잡고 또 올라가는 걸 계속 따먹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얘도 그렇고 보면 오픈베이스도 그렇고 이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잠깐의 상승을 맛보고 빠지든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KC피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가 한동안 이게 아주 제가 옛날에 솔고바이오 하면은 약간 좀 닭전주 냄새가 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이거 194원이 관리 종목이니까 지금
솔고바이오가 관련주긴 하지만 좀 들어가는 거는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안 들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련 종목이었다 물려서 잘못되면 뭐 상패당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죠? 최근에 뭐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이렇게 툭툭툭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되고 이렇게 툭 치고 빠지고 툭 치고 빠지고 그런 식의 그림이네요. 근데 이 솔고바이오는 원래 이제 이민화 사회이사가 안철수 씨하고 친분이 있는 걸 알려줘서 뛰었던 종목인데, 요건 지금 조금 관련주라고 해서 강하게 시세가 붙기에는 문제가 있네요. 자,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 최근에 관련된 세 종목, 이 아래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세 종목이 좀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안철수 씨가 이제 서울대 융합연구소에 재직할 당시에 정영홍 부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기 평선을 뚫어주면서 한번 시세를 줬고, 그 다음에 강하게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를 줬습니다. 우선은 그런 의미에서 장기 평선 뚫었다는 거는 한번 시작의 출발의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한번 갖다 밀렸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받겠지만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죠. 다물 멀티미디어는 2019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네요. 그리고 매출액은 뭐 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보시면 다물 멀티미디어도 그렇고 동양 PNF도 그렇고, 동양 PNF는 사실상 지금 안철수 관련주로 아주 강하게 시세가 붙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무난하게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2019년 말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투자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이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2019년에 최대한 어떤 흑자로 마감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세도 강하게 붙었고 장기 평선 뚫고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어쨌든 붙임은 있겠네요. 그죠?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찍고 밀렸기 때문에. 자, 안랩입니다. 안랩도 역시 찍고 밀렸습니다. 안랩은 안철수 씨가 이제 창업한 회사죠.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 회사고, 뭐 관련주도 관련주인데 어쨌든 뭐 안랩이란 회사 자체도 안정적인 회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 있다가 이걸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약간 밀렸어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깨는지, 아니면 5위평선까지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지, 안 깨고 가는지, 그런 것도 보통 이제 5위평선까지 밀리거나 아니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찍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서 당장은 아니고 조금 이 이평선에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랩 같은 경우에도. 안랩 실적 한번 볼까요? 매출은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죠? 뭐 아주 나빠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 뭐 아주 나빠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전년 대비해서 좋아진 것도 아니네요. 그죠? 최종적으로 마감 떠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요. 최소한. 그죠? 한번 보시면 매동도 한번 볼게요. 안랩이 외국인하고 금투가 매동이 좋습니다. 특히 금투가 상당히 매동이 좋네요. 투신 좀 빠져주고요. 그죠? 금투가 상당히 좋습니다. 본 김에 얘도 한번 보시죠. 다물 멀티미디어도 매동을 한번 궁금한데, 다물 멀티미디어는 매동이 기관이 샀다기보다는 외국인이 쭉 사는 종목이네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써니전자죠. 써니전자가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줄여보면 강합니다. 상당히 강하고, 우선은 고무적인 건 뭐냐면 여기를 한번 그어볼게요. 마감을 이 마감이 이 전고점 있잖아요. 2018년 1월에 전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상당히 강하게 거래량을 줬어요. 그쵸? 지금은 써니전자가 명실상부한 대장주라고 보여지고, 이게 안철수 연구소의 송태종 이사가 써니전자의 대표로 재직을 하고 있고 대장주로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대장주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윗꼬리도 조금 달고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의 시장이 어떨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어떨지. 그리고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좀 잡아두면, 왜 이낙연 하면 남선알미늄이었고, 뭐 지금은 이제 이낙연 하면 국영지 NM 이렇게 가지만, 안철수 하면 안랩, 써니전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도 특히 종목 가지고 있다가 좀 조정 받으면 그때 좀 잡아놓고 기다려보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뭐 2번 정도 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뭔가 말씀을 더 드리기엔 조금 그렇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좀 볼게요. 재무제표는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보면 뭐 좋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비해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엔 또 그래요. 근데 뭐 발표 나봐야 알겠지만 2019년 마지막을요. 이 정도만 뭐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매동을 보면 웨인이 좀 샀죠. 웨인이 좀 들어와서 올린 것 같아요. 웨인이 들어와서 올린 거 같고, 기관은 하루 올렸던 거 싹 털어먹고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좋은 거는 웨인이 써니전자를 많이 샀네요. 웨인이 올렸다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웨인이 좀 사줘야지 종목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써니전자를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웨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작을 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보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동행 PNF는 안철수 관련주이기도 했지만 지금 봤을 땐 아주 안정적인 수익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보다 대표 대장으로 보기에는 써니전자가 맞는 것 같고, 웨인들도 샀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세게 움직인 종목들은 다물멀티미디어, 안랩, 써니전자, 이렇게 세 개다 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다음주 시장이 당장 내일부터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시장 아마 초반에 쭉 밀리고 시작할 것 같긴 하거든요. 밀리는데, 근데 이제 외인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다음주 시장이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받는 이제 2020년에 첫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지, 뭐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상승에 좀 무게를 둘런지 아니면 하락에 무게를 둘런지를 좀 보고 1월 남은 시장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직장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뭐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유심히 좀 보고, 다달이 월급은 계속 뭐 월급대로 벌고 주식으로는 또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이란이 뭐 미국하고 안 좋다고 해도 빠지면 또 그때가 매수 기회일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만은 마시고요. 왜냐하면 또 금요일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선 내일 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안철수, 그리고 황교안, 이렇게 세 개에 대한 테마는 항상 관심 종목 두시고, 시세가 나올 때는 좀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전략을 대장주들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황교안 관련주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시장 꼭 반등해서 긍정적으로 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마지막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